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 문제집으로 현대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2학년 학생들 요번에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현대시 대부분의 강의 다 찍었는데 아마 이정록의 작품 하나가 안 찍어 있어서 그거 하나를 찍고 그다음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소설 수업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지난번에 소설 하나 찍어서 올려놨었거든요.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김주영 작가의 소설 하나 찍어서 올려놨고, 오늘은 현대시 작품, 짧은 작품이니까 간단하게 공부하기 좋을 거라서 사실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작품은 수능 특강에 한번 연계교재에 실렸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제 이정록이 오늘 희망의 거처라는 작품 할 건데, 요거는 2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거라 함께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해요.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목이 이정록의 희망의 거처예요. 여러분, 거처라고 하면 네 거처가 어디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머무는 곳이 어디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희망의 거처니까 희망이 머물고 있는 곳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희망에 대한 노래를 얘기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희망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으니 현재 상태가 원래 희망적이었다면 희망을 노래할 리가 없겠죠. 우리가 뭔가를 노래한다라는 건 그거와 반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내가 로또를 노래한다. 로또를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얘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혹은 나는 축구를 맨날 입에 달고 살아. 그 얘기는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축구를 못하고 있으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건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으니 희망을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시는 이정록 작가가 사실은 그 교사였던 분이에요. 한문교사셨는데 충남에 사시던 분으로 기억하거든요. 2022년에 아마 정년퇴임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요 시가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걸 노래했던 시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지 않은 시라서 좀 팁을 미리 좀 주고 시작할까요? 이 시는 자연물을 뭐해서? 의인화해서. 보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이걸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이란 하고 뭔가 깨달음을 제공한 시. 요게 이제 이 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시 볼 때 이렇게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는 거 잊지 않으셨을 거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나, 나나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아마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적 대상을 골라내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은 시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나 우리를 좀 찾아볼까요? 나 우리가 있나 봤더니 나 우리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나 우리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시적 대상이 중요할 텐데 제일 처음 시작이 옥수수대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옥수수대, 얘가 하나의 중요한 시적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럼 옥수수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길래 이 시를 지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시를 안 읽으셨다면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시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맞췄다 못 맞췄다를 떠나서 시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여러분이 파악한 것과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와, 내가 저런 것까지 생각 못했네, 그걸 배우는 게 이 강의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옥수수 때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시적 대상이 될 거예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그러니까 지금 옥수수 때가 잘은 모르겠지만 뿌리를 내딛고 있대요. 그럼 뿌리를 내딛는 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임에 관한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동적 이미지에 관한 건데 뿌리를 내딛는 건 행위니까 요거는
동적 이미지를 얘기할 텐데 이러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는 뿌리를 내딛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 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 더 가고 얘기할게요.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자, 헛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헛수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헛발이라고 하는 건 헛수고를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헛발질이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실패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실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실패할지라도 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내딛는 행위를 하는데 설사 뿌리를 내딛다가 실수할지라도 혹은 실패할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그러면 실패했으면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실패할지라도 발을 내딛는다라는 건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다시 시도를 한다라는 뜻일 거고 그럼 다시 시도하겠다라는 어떠한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죠. 따라서 옥수수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얘는 뿌리를 내딛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를 내딛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실패해도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나는 도전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 그러면 난 도전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안에는 소망도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이 옥수수떼가 뭔가 뿌리를 내딛고 있는데 그럼 뿌리를 내딛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와 연결되는 말이겠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헛발질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그만큼의 대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이것이 실패하고 헛수고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계속해서 발가락을 들이민다고 했으니 뭔가 이 옥수수떼가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사실은 발가락을 들이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의지를 지닌 존재가 옥수수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의지라는 감정 같은 것들은 누가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가질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옥수수떼를 의인화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때의 자연물은 그러면 옥수수떼가 될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줄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네요. 넘어가죠. 허방으로 내딛는, 허방은 허공, 정확히 말하면 구덩이를 얘기하는 건데 구덩이로 내딛는 저 곁뿌리. 그럼 얘들아 구덩이라고 하는 건 뻥 뚫린 공간이니까 거기에 뭔가 내딛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방이라고 하는 건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고 구덩이로 내딛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빠질 수도 있으니까 허방으로 내딛는 건 한마디로 실패와 연결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부분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원하던 일이 뭐 할지라도 원하던 일이 실패할지라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원하던 일에 실패라는 상황. 우리 앞에서 말했던 헛발질과 비슷하다 볼 수 있겠네요.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원하던 일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의 근성. 여러분 근성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뿌리 깊이. 이게 뿌리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근성의 요 근성이란 말이 뿌리 근자를 써서 뿌리 깊이 박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깊이 박혀있는 본성은 사실 쉽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맨발의 근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맨발의 근성을 키운다? 그럼 여기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근성을 갖고 일어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 맨발의 근성은 사실은 의지와 연결될 수 있는 말이겠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의지가 아니라 맨발의 근성은 맨발로 내가 일어서는 거잖아요. 누가 도와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자력,
자기 힘으로,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의지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다른 존재와 협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힘을 빌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근성. 왜냐하면 근성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맨발의 근성이 의미하는 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원하던 일에 실패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원동력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옥수수 떼가 뿌리를 내딛는 모습이 있었어. 근데 그게 헛발질일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어. 근데 사람이란 저렇게 구덩이에 내딛는 걸음을 할 때가 많아. 즉 원하던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의 근성을 갖고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뭔가 극복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뭔가 실패해도 일어나겠다는 의지, 할 수 있어! 라는 의지를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썸네일 따야겠다. 이렇게 해서 알았죠? 자, 목 울 때까지 울컥울컥. 울컥울컥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뭔가 막 솟아오를 때 막 피가 울컥울컥 쏟아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컥울컥은 당연히 음성 상징어를 얘기할 텐데 이때 음성 상징어가 줄 수 있는 효과는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 똑같죠.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뭔가 울컥울컥이라는 것들은 멈춰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를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울컥울컥 그리고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얘처럼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이 모습과 여기는 뿌리를 내미는 것은 비슷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때의 뿌리는 부젓가락이잖아. 부젓가락은 불과 젓가락의 합성어거든. 그러면 이 부젓가락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흔히 말할 때 불 피울 때 쓰는 이걸 잘 써야 돼요. 쇠 막대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쇠 젓가락이거든요. 그래서 불 피울 때 쓰는 쇠 막대기, 쇠 젓가락인데 그래서 부젓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쇠 막대기, 쇠 젓가락. 근데 쇠는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쇠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먹으로 꽝 쳤을 때 단단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젓가락 같은 뿌리라고 얘기하면 이 뿌리가 의미하는 건 아주 강인함을 상징해요. 그러면 위에서 맨발의 근성이 의지라고 얘기했다면 이 뿌리 역시도 뭔가 강인한 의지 또는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패했을 때에도 이런 자력의 의지를 갖고 이겨내고자 하는 것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민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건 실패해도 계속 일어나겠어. 나는 의지가 있어.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은 좀 더 누구 모습이냐면 옥수수 떼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 떼는 이렇게 힘들게 쓰러지고 실패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뿌리를 내밀고 강인한 생명력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가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나와요. 넘어가죠. 옥수수밭 두둑에. 두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두렁을 얘기하는 건데 옥수수밭 두렁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대상이 나왔어. 버드나무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옥수수 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옥수수밭 두렁이에 있는 버드나무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번에 시적 대상이 옥수수 떼에서 버드나무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버드나무는 옥수수 떼와 비슷할 수 있겠고 성질이 반대라면 대립적인 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버드나무는 또한 여기서 끝났어요. 또한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여러분 또한 언제 쓰죠? 야, 너 축구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축구를 잘한다. 또한 다음 나올 말은 이거 잘한다.
또한 뒤에는 뭔 못한다. 잘한다와 또한 다음에 못한다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또한이란 말은 나 또한 그래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한이란 말은 앞에 거와 유사하게 뭔가를 적어줄 때 쓰는 말이 또한. 너 또한 그렇구나. 나 또한 그래.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또한이란 말의 핵심 포인트는 앞에 거와 같이란 뜻이니까 여기에 숨은 말은 옥수수대와 같이 이런 의미가 숨어 있겠죠. 그럼 버드나무는 보니까 뭐와 유사한 거냐면 옥수수대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 그럼 얘 뭔데? 또한 버드나무가 제 흠집, 그러니까 흠집이 났으면 상태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때 흠집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고통 또는 뭔가 시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이런 고통 속에서도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쓰러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뿌리를 내려. 아까 버드나무 아니 옥수수 때도 뿌리를 자꾸 내딛었잖아. 그럼 얘도 뿌리를 내리네. 그럼 이때의 뿌리는 앞에와 똑같이 뭔가 의지 또는 뭔가 희망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희망이 거쳐인가 봐. 그럼 지금 여기는 뭔가 고통 속에 있고 뭔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희망의 의지를 갖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네요.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흠집이 있어요. 근데 뿌리를 여기다 박으면 그대로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거예요? 버틴다라는 거죠. 그죠? 흠집이 있는데 뿌리를 내려. 그러면 흠집이 있어서 나는 그냥 쓰러질 거야가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견뎌보겠어 라는 뜻이니까 이때 흠집에 박는 것들은 앞에서 말했던 그 흠집, 고통을 뭐 하는 자세냐면 인내, 참아내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여러분 주춧돌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기둥 밑에다가 기초로 받친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춧돌이 기둥 밑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기초로 받치는 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처의 지붕이 있대. 그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붕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싶은데 그럼 기둥을 세우려면 밑에 뭐가 필요하다고? 주춧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그러면 상처가 있을 때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이걸 통해 뭔가 버텨보겠다라는 이 지붕이 내려앉지 않게 이걸 버텨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때 기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티겠다라는 이건 일종의 버팀목의 기능을 하는 거고 이건 쉽게 말하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극복 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극복 의지를 위해서 밑에 주춧돌을 대야지만 이게 딱 설 수 있잖아요. 그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기둥, 버팀목을 세우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상처의 지붕에서 그냥 그대로 폭 쓰러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을 세우고 거기에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라는 건 이 극복 의지는 누가 도와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디에? 내 내부에 스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정리하면 외부에서 누가 날 도와줘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자력 의지를 가지고 뭔가 버텨보겠다라는 의지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네모 파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버티는 힘, 극복 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극복 의지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이거 살짝 지울게요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은 바로 말을 바꾸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앞에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서 외부에서 힘을 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끊어본다면 앞에 쪽까지는 옥수수 때 얘기였고 여기 있는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줄. 정확히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인데 여기는 옥수수 때와 비슷한 버드나무 얘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이한 건 생이란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옥수수 떼와 버드나무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와 유사한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 얘네들과 유사한 게 삶에 대한 얘기. 그러면 결국은 자연물 중에서 옥수수 떼와 버드나무를 가지고서 뭔가 극복 의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생,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삶이라고 볼 수 텐데 얘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갖고 온 거야. 삶이 뭔지 아니? 삶이란 이런 거야 말하고 싶은데 이걸 대놓고 그냥 갑자기 삶은 이런 거야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자연물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다 하고 이것처럼 삶이란 이런 거다. 이제 정리해보죠.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그럼 우리가 버팀목이 기둥이었잖아. 마치 그 버드나무가 상처의 지붕에서 기둥을 세운 것처럼 삶이란 자신의 상처에 자신의 버팀목을 기둥을 꺼내는 것이라고 세우는 것이라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 버팀목이라는 게 위에서 말했던 뭐랑 똑같은 거냐면 기둥과 동일한 거죠. 근데 기둥이 뭐였죠? 극복 의지였으니까 버팀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사람들의 삶이란 뭔지 아니? 상처받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상처 속에 살아가곤 해. 그런데 그러한 상처 속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기둥, 의지를 세우는 게 삶이라는 거야. 정리하면 삶이라는 것들은 아주 힘든 일이 다가오는 것들은 일상 다반사적인 일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극복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밑에 버드나무와 옥수수, 얘네들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얘네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는 존재들이었잖아. 그래서 아까 스스로라고 얘기했었고 앞에 옥수수 때는 아까 어디 있었지? 맨발의 근성통에서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 그걸 근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성을 통해 자력, 의지를 얘기했었고 얘는 스스로 기둥,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는 존재들이 바로 버드나무, 옥수수들이었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 버드나무, 옥수수가 푸른 이파리들, 푸른은 우리가 색채어잖아요? 색채어는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버드나무, 옥수수가 푸른 이파리들이 서로 눈을 맞춘대. 눈을 맞춘다는 건 서로 교감한다는 뜻이잖아. 누구랑 누가 교감하는 거야? 버드나무와 옥수수가 교감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네. 옥수수하고 버드나무가 서로 마주보고 야, 삶이란 그런 거잖아. 맞아, 삶이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같은 거죠. 버드나무가 삶이란 이런 거야. 맞아, 삶이 이런 거 같아. 옥수수 떼와 버드나무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걸 통해서 삶이란 그런 거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마지막 네모에서 요 네모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죠. 이 작가는 자연의 모습에서 생에 대한 모습을 하고 깨달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줄을, 정확히 말하면 생이란 둘, 셋, 이 세 줄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자연의 모습과 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은 원래는 관계가 없는 존재죠. 근데 자연을 얘기하고 이거와 유사하게 삶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유사하다고 추리하는 유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 혹은 이 안에 있는 화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요 얘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연의 모습에서 옥수수 떼와 버드나무가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스스로 이겨내는, 바깥의 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뿌리를 세워서 의지를 세워서 이겨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어려움이 다가오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 극복 의지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사리 얘기를 했던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옥수수대가 뿌리를 내딛는 상황 속에 실패해도 의지를 품었던 것처럼, 그리고 버드나무는 아까 저기 보니까 흠집, 즉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뭘 세웠냐면 기둥을 세웠어.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건 극복 의지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스스로 극복을 했다라는 공감대가, 얘네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애들인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아 삶이란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건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합시다. 자, 주제는요. 옥수수대와 버드나무를 통해, 즉 자연물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옥수수대와 버드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삶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인간의 삶과 자연을 유사하다고 추리하는 아까 특징 뭐였죠? 유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 번째 유추, 자연과 삶을 연결했다 써 있는 거예요. 그다음 현재형 어미, 계속해서 내딛는다, 들이민다 했으니까 현재형 어미를 통해 지금 약간 생동감이 넘치게 만들어준, 오케이? 지금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써 있어요. 다음에 직유법 써 있죠. 뭐냐면 아까 직유법은 뭐 부젓가락 같은 이런 말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었더라? 겹뿌리처럼 이런 말 있었죠. 그러면 부젓가락 같은 뿌리, 요건 약간 의지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직유법을 통해서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젓가락 같은 뿌리의 모습,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이니까 어떤 대상, 뿌리라고 한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음성상징어 아까 뭐 있었냐면 울컥울컥 있었네요. 음성상징어는 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음 다섯 번째, 색채와 시각적 이미지 얘기했었죠. 여섯 번째가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정리 다 했네요. 끝. 여기까지 됐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 현대시 이번 기말고사 범위, 올림포스 범위의 제 첫 번째 작품을 공부했었는데, 이 작품이 의미하는 건 단순해요. 간단해요. 삶이라고 하는 건 늘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 기둥을 세우고 그 버팀목 삼아 상처를 극복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를 하고 깨달았는데 뭘 통해? 자연물을 통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이 희망의 거처인가 봐요. 삶 속에서도 늘 희망을 품고 극복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소설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이번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